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신수용입니다. 네, 신수용의 뉴스레이다. 신수용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눈동자는 항상 카메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사상 가장 뜨거운 가을이 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있죠. 네, 덥죠. 예, 오늘도 폭염입니다. 네, 가을이 맞습니까, 도대체? 그러게 예. 말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추석 민심인데, 네, 추석 민심 뒤에는 뒤숭숭한 정치판도 있고, 네, 또 우리 회원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오라클 신탁, 어느 때보다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마지막 그 그림에서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가 있고 어미 코끼리가 잠깐 지나갔잖아요. 네. 근데 어미 코끼리가 힘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 밧줄 하나 걸어놓은 거를 쇳줄을 끊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네.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무언가에 얽매여서 네. 끌려가는 거, 아니면 네. 묶여 있는 거,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네요.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뭐 어느 가정이든 조직이든 가스라이팅이 되면 코끼리도 그 사슬 하나 끊으면 가는 건데 예, 그걸 끊지 못한다는 거, 이것이 현실입니다. 네, 자, 이제 추석은 출석 이제 예, 다가오고 있고 한 3, 4일이면 이제 추석입니다. 네, 벌써 그 추석 이번에 명절 연휴만 해도 한 5일 되나요? 5일 되죠. 예, 네. 예. 14일부터면 예. 5일 되죠. 네, 예. 그래서 10월에도 한 8일 정도. 네, 근데 이게 연휴가 있잖아요. 네. 어려울 때 연휴가 더 많아. 코로나 때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연휴가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네, 경제적으로 예. 모든 국민들이 예. 어려워할 때 예. 잘 이겨내기를 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존중은 없고 비판만 있는 추석 밥상 이렇게 네.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뭐 정치권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 시더스 가족들은 오라클 신탁, 이상한 회장 얘기 뭐 온갖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갈 텐데, 예, 그런 그 추석 밥상이 최근에 제가 가장 지금 어려워하는 그 시더스 가족들이 있거든요. 뭐 잘 모르시겠지만 네, 저는 잘 모르죠. 정말 교통비조차 없는 생활비가 몽땅 출자가 다 돼가지고 마이너스 생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은 추석 온다는 자체가 아주 공포입니다. 그렇겠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200명을 선정을 해서 광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한 4명에게 지금 이제 줬습니다. 예, 그 평가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네. 그 차례차례 이제 그렇게 할 텐데 사실 그것도 은발의 오줌 누기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어려울 때에. 예,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네. 우선 그 추석 민심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뒤숭숭한 정치판을 먼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그렇죠. 이제 큰 줄거리로 얘기를 하면 네.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문재인 수사가 있고 이재명 재판이 있어요. 네. 이재명 재판은 자세히 또 말씀 좀 해야 됩니다. 네. 그 2가지가 10월 달에 이제 선고가 되거든요. 네. 그런 얘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다시 또 재상정했다는 얘기.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그 추석 때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의료 대란 여야 정이 전부 지금 협의체는 만들었지만 갈 길이 멀죠. 응급센터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뺑뺑이. 그래서 아프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큰 병이 아니면 가면 안 돼. 네. 근데 본인이 큰 병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가보니까 암 사기더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수가를 막 이번에 높인다 그러죠.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수가를. 그리고 요즘 큰 화두로 작동하고 있는 계엄. 계엄 문제 우리는 경험했죠? 경험했죠. 예. 학교 다니면서. 72년도. 네. 72년도가 뭐였죠? 72년도 10월 유신 10월 있었죠. 유신 때 한 번 했었고, 79년도 11.6 때 한 번 11.6 했었고, 때 했었죠. 또 5.18 때는 이제 지역 그렇죠. 계엄인데, 광주, 호남 지역 그랬었죠. 예, 뭐 이런 경험이 있어서 아픈 상처들입니다. 계엄이 되면 사실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뭐 풀어가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저것도 있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 때 국정 문제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우선 하나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네. 광고 뒤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자, 지금 동시통역으로 네. 트럼프 해리스 네. 첫 토론이죠. 네. 예. 요게 오늘 첫 토론이 된 것은 그동안에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가 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까? 일장일단이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첨예한 냉각 구도를 가지고 있는 남북한 간의 네. 어떤 대결 국면에서 김정은과 네. 그 관계를 좋게 하려는 뜻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대신 주한 미군이 주둔비를 네. 뭐 전액 우리나라한테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로서는 꼭 우리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우리만을 지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다른 나라,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다른 나라의 패권주의자들을 막으려고 와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우리 한국을 뭐 지켜주고 수호하려고 하는 뭐 뜻도 있겠지만 이런 점이 있는데 그 점. 또 해리스 후보자의 경우는 네. 바이든 정책을 네. 그대로 이어받는다면 반러 반중 그런 계기로 삼아서 네.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로 가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좀 트럼프 후보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요. 네. 지금 언론 딱 보면 지금 아까 트럼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흑인이냐 해리스가 흑인이냐 백인이냐 그러니까 네. 근데 인종 여부는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저도 이제 오늘 흑인인지 처음 알았어요. 예. 아버님이 예. 그 부친이 흑인이고 네. 어머니가 인도계예요. 그래서 예. 흑인으로 분류가 되죠. 네. 다인종 국가이기도 하고 미국은 그러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경제 쪽으로 굉장히 지금 토론을 쟁점화시켰으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마 이분 많이 보고들 계실 텐데 이분들이 오늘 정점을 아까 좀 TV를 보니까요. 네. 낙태죄 문제, 낙태권, 또 이민자 문제, 미국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네. 그리고 특히 뭐 일자리 문제까지도 가지고 공방을 벌이더라고요. 네. 그런데다가 네. 최근에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현 대통령께서 저 중국으로부터 뭐 돈 받았다 하는 뭐 그런 의혹도 제기도 하고 네. 또 해리스 후보자는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트럼프의 어떤 사법 리스크 현재 뭐 위중교사 뭐 이런 네. 거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지금 자, 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여기가 펜실베이니아 주면서 네. 주간은 ABC 방송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펜실베니아주의 예. 국가 헌법센터 네네네. 거기에서 ABC 방송 주간으로 첫 TV 토론입니다. 이분들이 11월 달 선거에 앞서서 다음에는 KTN 한국 방송에서 방송을 주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요 시점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MBC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1인 유튜버 네. KTN 한국 방송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KTN 한국 방송이라는 유튜버도 뭐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MBC처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여기 이제 회원이기도 하지만 이제 구독을 많이 해야 이 방송은 영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시더스 관계자들이 회원 수가 23만 명이라 그랬어요. 가족들까지 100만 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하면 뭐 금세 그냥 한 몇십만 명이 구독자가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현재 한 14,00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KTN 한국 방송 딱 들어오면은 먼저 내가 구독이 돼 있는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한 다음에 좋아요를 누르느냐 안 누르느냐에 따라서 방송 또 다르죠.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 유튜브는 그겁니다. 예, 유튜브는 다른 게 아니고 구독과 좋아요거든요. 아니면 이제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도 되고 구독하고 좋아요. 예, 그러니까 슈퍼챗이라 그래서 네. 그 이렇게 그렇죠. 되게 이제 휴대폰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 밑에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기본이 2,000원부터 뭐 5,000원, 뭐 10,000원, 뭐 20,000원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걸 하셔야 후원도 그게 가능하죠. 이제, 예, 네, 그게 맞아요.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도와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더 여러분들을 노력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취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 KTN 네. 한국방송이 여러분들을 살렸다는 자부심을 이제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최근에 KTN 한국방송이 지금 아주 충격적인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뭔가 지금 정체성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뭔가 오해를 하고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런 뭐 정치판하고는 좀 별개 얘기지만 저는 지도를 그렇습니다.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네. 이 현재 오라클 신탁이 반드시 가고 있어서 다행인데 이 외에 다른 그 이상은 회장의 그런 이제 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장파라 그래서 뭐 고소고발 계속 난무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신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효시키려고 뭐 고소고발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KTN 한국방송이 항상 정성을 다하고 그 정직한 방송을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직한 방송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네, 어떻게 해야 결국에는 시더스가 이제 정상화되는 것이 목적인데 이 목적으로 가는 중에 저는 그 누구도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예. 정직한 거에 대해서 계속 방송을 저는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단호히 처벌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방송이니까 방송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해리슨 이런 거 방송하는 것도 ABC 방송이 주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공중파 방송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KTN 한국방송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라클 신탁이라고 이렇게 해서 잘 나가고는 있는데 이 속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제가 하나하나 이제 파헤쳐서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잘 모르시지만 KTN 한국방송은 준조합원들의 편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리더들 편이 아닙니다. 네. 준조합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정상화를 통해서 그동안 손해봤던 것을 얼마나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하는가. 회사를 잘 키워서 준조합원들이 바로 갈 수 있는가. 이게 저는 초점이 대표님, 잡히는 저는요, 겁니다. 예. 지금 정의 말씀하셨으니까 네. 정의는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네. 항상 정의는 이깁니다. 네. 정말 제가 봐도 저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문장을 잘못 해석해서 네. 문장을 잘못 해석해놓고 막 음해를 하고 지금 그런 일 하면 당하고 있죠. 당했었죠. 예, 지금 그것도 그만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예. 저는 누군가가 그 음해를 한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잘못을 해석을 해서 네.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그걸 마치 언론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뭐 공격을 했더라고요. 어디 우리 기자가 쓴 굉장히 기사를 기분 나쁜 표현을 썼더라고. 그것도 언론이냐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면서 정말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예. 심지어 뭐 전두환 정권 때 언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뭡니까? 전두환 정권 때 그 강제 통폐합을 해서 언론 통폐합에서 문제가 있는 언론을 뭐 폐지시키고 했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합디다마는 했었디다마는 그러니까 그리고 언론을 얘기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잘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예, 정말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하려고 하면은 네. 꼭 사실 확인이 필요해요. 네. 이런 내용인 거 만약에. 자, 지금 이제 9월 9일부터 12일까지가 대정부 질문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대정부질이죠. 지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청문회를 보니까 제 선배가 연락이 온 거예요. 청문회를 보니까 나보고 뭐 과방이나 뭐 방통위나 뭐 어디 방송국 사장이나 절대 가지 말래요. 왜 그러냐? 아니 그걸 쳐다보니까 도대체가 사람을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데 이게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때문에 손을 드는 거예요. 가족 손주까지 막 뒷조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상이라는 뭡니까 국무총리 후보자. 예, 국무총리 후보자. 그분이 애영유지 회장 하시죠. 예, 그렇게 존경받던 분들인데 이화여대 이제 동문들이나 학생들이 그분이 청문회 나와서 당하는 걸 보니까 세상에 그분. 청문회 하나 때문에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우리 국회가 새로 태어나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 듣잖아요. 국회 그냥 없애야 된다고. 저런 국회 왜 필요하냐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회 곳곳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시더스 가족들에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누구도 지금 믿을 때가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봐야 되고, 예, 보이스피싱 예, 보십시오. 예, 예. 뭐 하여튼 목회자를 더 조심해야 돼요. 여기 지금 네. 교회 다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많이 당했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저도 이제 장로지만 장로도 믿지 말고 목사도 믿지 말고 이런 얘기 우리 저 그럼요. 핵공학 박사 나와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자가 2억 5천을 손해를 봤는데 예, 믿은 것이 큰 문제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최대 명절을 앞두고 추석 민심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사상 가장 뜨거운 가을에 오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5가지를 풀어서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제가 메모를 해온 것이 있어서 그 메모를 네. 보면서 이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추석 민심이라고 그러면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추석 민심은 곧 향후 전국을 가늠하는 네. 그런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민심을 끌고 가는 정치권이 있고 네. 정치인들이 있고 네. 민심에 끌려서 강제로 끌려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은 정치를 끌어가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불신이 심각한 거죠. 여야가. 지금 지난 9일부터 오늘은 경제 분야입니다만은 내일까지 나흘에 걸쳐서 사회 분야 내일 오늘은 경제 분야 어제와 통일외교까지 그렇죠. 대정부 네. 질의를 하면서 정부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에 아주 심각한 괴리가 있다는 것. 그 중에서 사랑이 없다는 사실. 이게요. 사랑을 가지면 문제를 제기해도 이게 꼭 남녀간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애정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거는 비판일 수가 있고 큰 건전한 비난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증오하면서 갖는 비판은 네. 그거는 욕이거나 모욕이거나 불신으로 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보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서 이번 선거 때 차례상에 오를 민심이 한 5가지로 아까 정리를 예, 하셨더구만요. 예, 근데 예,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네. 지난 8일 날 이재명 대표가 평산마을까지 가서 네. 두 분이서 손을 잡고 이 우리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못했다. 네. 완전히 해야 되는데 못하는 바람에 검찰은 흉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부족한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이 모양 만들었다. 그런 정치 얘기가 또 탄압이다 있죠. 이렇게 했을 예. 정도인데 어찌됐든 전주지검이 지난 1월부터 이거는 시작을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도쯤에 고소 고발이 됐어요. 네. 이미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딸 다혜 씨에 대한 생활비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예, 거예요. 예. 왜냐하면 2017년 5월 9일 날 선거로 당선이 된 뒤 5월 10일 날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6개월 뒤쯤에 이상직이라고 하는 이스타항공 회장이 있어요. 네. 그분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발탁을 하고 바로 또 이어서 그렇게 되니까 중진공 이사장이라고 하는 이상직 씨가 네. 그 문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 네. 44살 서모 씨를 타이 이스타 항공 제트에 취직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일하지 않으니까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생활비를 대줬어요. 한 달에 800만 원씩. 네. 그 취직을 한 날부터 안 준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그래 전혀 이제 돈을 받아오고 없었을 거 아닙니까? 한 네. 2억 원 받았다는 겁니다. 2억 원을 봉급으로. 그러고 나니까 문다혜 씨가 돈이 없는데 2021년 말쯤에 이혼을 하고 들어와서 네. 대통령 청와대 관저에서 함께 산 거예요. 이걸 그렇죠. 가지고 네. 치사하게 대통령 국고를 가지고 따님이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한 후에 보니까 송기인 신부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제주도 협재에 거기에 별장이 있었는데 그걸 문다혜 씨 이름으로 뭘 했고 네. 그 다음에 퇴직하면서 김정숙 여사가 친구 이름으로 해서 보따리에다가 5천만 원을 보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잘 압니다마는 네. 그분께서 책을 내셨는데 네. 그 책 출판사에서 5천만 원은 꿔줬다 그러고 2억은 뭐 편집 디자인비로 줬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을 다혜 씨한테 줬다. 네. 이 출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비용이 이 돈이 5천만 원이야 이런 것이 특활비 아니었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예. 대통령 재직 시 예, 예. 특활비는 그 일에 업무에만 쓰도록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됐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현재 수사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 당시 인사수석이라고 하는 조현옥 인사수석을 현재 입건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난 30일 날 전주지검이 가서 다혜 씨 그다음에 또 지금 그 별장 여기를 전부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네. 적시를 한 거예요. 피의자라는 것은 혐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가 있다는 예, 겁니다. 예, 이렇게 예. 돼서 이런 수사가 밥상에 현재 올라 있어서 그리고 거기다가 문재 대통령과 다혜 씨를 경제공동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예, 이게 최순실과 박근혜 예. 문제를 네. 최순실이가 박근혜 그 지금 최소원 씨죠 해서 뭐 돈이 뭐 뒷돈이 오간 거 뭐 K 뭐 어디 뭐 운동 뭐 관련돼 있는 거에서 네. 돈을 받았다느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으로서는 모르는데 한 경제 공동체였다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일가족은 경제 공동체라고 안 해도 그럼 경제 공동체입니다. 같이 생활을 했다면 예, 예. 그거는 그럼 운명 공동체는 뭡니까? 네네 그래서 운명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을 운명 공동체라고 한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예. 그 와중에 또 예. 서모 씨가 취직을 한 뒤에 또 2020년도 4년 전에 네. 전주에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받아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줘가지고 네.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문제가 검찰에서는 상당히 의혹이 있다 해서 뒤집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 문제가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이재명 네. 대통령이 예, 예. 4개 법원에서 수원지법을 비롯해서 3개는 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하고 있는데 11개 혐의입니다. 네. 11개 혐의 중에서 네. 지금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었던 2가지 특히 공직선거법인데 공직선거법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 네. 2022년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뭐 이낙연 뭐 박용진 뭐 이런 후보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2021년 12월 달에 그 당 후보자 경선 TV 토론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 그 문제가 들고 나왔던 겁니다. 김문기 문제를 나온 거예요. 대장동 사건을 들고 나왔던 거예요. 상대가. 네. 그러고 나니까 김문기 모른다. 그리고 백현동 그 사건은 국토부에서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등급을 상향 조정해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냥 거기에 그쳤느냐. 바로 그 2달 전에 국정감사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그 국토부의 압력을 받아서 한 거다. 네. 그래서 한 거지. 뭐 우리가 더군다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득을 낸 거다. 뭐 건국 이래 최초로 뭐 이득을 많이 낸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네. 네. 전부 다 공직선거법 허위다 해가지고 공직선거법에 갔다가 이 사건을 공직선거법의 경우는 한성진 네.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가 지금 재판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6일 날 재판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네. 이렇게 질게 끌고 가까이 없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서중조사까지 다 했어요. 서중조사라는 것은 서류를 다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서중조사까지 끝나고 서증. 예. 예, 서증 그러니까 서면 증거가 끝난 상태에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앞으로 20일 날 이제 더는 못 기다린다. 20일 날 그날 결심 공판을 하겠다. 오전에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문하고 네. 점심 먹고 검찰 구형과 함께 변호인 진술 그다음에 마지막 이재명 대표 마지막 네. 견해를 밝히도록 한 뒤에 그날 결심까지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은 9월 20일 날 결심이 되면
늦어도 한 달 내에 하거든요. 네. 그러면 10월 20일쯤 전후로 해서 선고가 나온다. 1심 선고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빨리 될 것이고 빨리 마무리가 확정 판결까지 마무리될 것이 뭐냐면 위중교사입니다. 아, 위중교사 아시죠? 예. 위중교사는 아까 34부 한성진 재판장이지 않습니까? 이건 네. 33부. 33부의 김동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에요. 네. 거기에서 이분은 여기 이 재판은 9일날 했습니다. 아까 네. 6일날 했다면 9일날 재판을 해서 네. 너 과거에 그 내용이 뭐냐면 최초로라고 뭐 그 최피로라고 하는 최초로라고 하는 KBS PD가 네. 검사를 사칭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재명 변호사실에서 네.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나중에 뒤늦게 검찰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거를 김병량이라고 당시 김병량이 청남시장이었거든요. 네. 김병량 시장이 하고 최초로 입을 맞춰가지고 이거 다 이재명이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랬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위증을 하도록 시켰다는 거죠? 시켰다는 김진성 당시 김병량 그 수행비서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런데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내용의 녹음이 짜집게 한 것이라고 우긴 거죠. 그것이 9일날 이제 그걸 이렇게 해서 저번에 그 박정훈이라고 재판장이 녹음을 들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잖아요. 네, 박정훈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이 지난 5월달에 그걸 6월달에 터뜨렸어요. 네. 김인성 수행비서와 네.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변호사 사이에서 네. 주고받은 것을 박정훈이가 털었습니다. 네. 거기서 보면 김진성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그 내용 모릅니다. 김병량 시장이 그렇게 한 걸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캠프에 나가 있어서 못 들었습니까 하니까 들은 걸로 하고 네. 김병량 시장은 지금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거 다 죽었다는 게 들었다고 해라. 자살입니까? 김병량 시장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네. 그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이미 이제 고인이 됐고 하니 네가 들었다고 해서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걸 보내주세요 하니까 그럼 내가 답변서를 내가 너한테 보내줄게 해서 이건 똑 떨어지는 위중교사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됐네요. 예. 됐는데 그것이 박정훈이가 공개를 했어요. 내용을. 그러니까 이번 9일날 엊그제 이제 다시 서증도 내고 하는 그런 조사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손을 들은 겁니다. 이거 짜깁기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짜깁기 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재판장 그 김동연 재판장이 그럼 틀어봐라. 그래서 틀었어요. 박정훈 국회의원이 틀었던 거 그대로 틀고 나서 네. 됐다. 다 그렇다고 뜻할 게 없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뜻할 게 없다 해서 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9월 20일 날 결심 공판이 한다고 그랬는데 네. 이것도 그날 서증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9월 30일 날 열흘 후에 이걸 재판을 결심 공판을 하겠다. 그래서 9월 20일 날 공직선거, 네. 열흘 후인 9월 30일 네. 이렇게 해서 위중교사 이렇게 두 개가 결심이 나오면 그럼 10월 20일 그게 1심이죠. 그렇죠. 예. 10월 20일 그다음에 저거 나오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증교사는 유증교사의 문제나 이런 경우는 아주 쉬워요. 왜냐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위중했다고 자백을 했어요. 이걸 확실히 자기가. 그렇죠. 그게 1순위예요. 자백이 1순위. 자백이 1순위. 예. 2순위가 뭐냐면 저 녹음 파일이에요. 네. 녹음 파일이 있어요. 확실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이제 내년 상반기쯤이면 결심이 확정이 될 겁니다. 네. 대법원 선고까지 이상소심도 그렇고 예. 그래서 늦어도 내년 안에는 다 끝난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공직선거법도 그렇죠. 이제 나머지 이제 대장동 문제라든가 대북 송금 문제는 그거는 증인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뭐 1년 될 수도 있고 2년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재명 것이 굉장히 급속도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요게 네. 이재명에 관련된 얘기가 잘못 돌아가지고 이게 그런 정치적인 상황으로 대한민국 한번 막 흔들어지면은 그게 계엄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걸 이따가 한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다루기로 하고 바로 지금 김건희 건 한번 얘기하시죠. 김건희 여사 발의한 거. 세 가지예요. 네. 김건희 여사 것이 지금 이슈가 되는 거 뭐냐. 첫 번째
이원석 총장이 검찰총장이 자기 퇴임 전에 네. 김건희 디올백 수수 문제는 해결하고 가겠다. 기소를 재판에 붙이든지 아니면 재판에 안 넘기고 여기 종결을 하든지 해서 강일원이라고 하는 네. 그냥 헌법재판관 전에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네. 어제.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 왜? 그 검찰이 결정했던 대로 불기소하겠다.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 네. 이렇게 결정을 냈어요. 왜냐? 네. 이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적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양반이 공직자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거기서 뭐 저거 아무런 지금 하자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이제 여기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뭐냐? 이 백을 준 사람이 최재형 목사라고 재미 네. 목사가 왜 나는 빼놓고 내가 당사자인데 나하고 김건희가 둘이 당사자다 주고받은 네, 사람인데 네. 나 빼놓고 한쪽은 재판을 안 보겠다고 나는 재판에 보내느냐 이래서 그러면 다시 수사심의에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수사심의를 다시 열겠다 해서 이게 변수입니다. 이게 네. 첫 번째. 지금 생각나는 게요. 국회에서 질의를 할 때 최재형 목사한테 당신 목사 맞아! 그러니까 목사는 맞고요. 이렇게 하더라고. 아, 그렇군요. 야, 지난번에 청문회 때 정말. 말씀이시죠? 예, 네. 예. 그게 하나가 있고 다음 세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또 한 가지는 뭐냐? 도이치모터스입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선고하는 거. 그렇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도이치모터스 한국 회장 네. 권오수라고 하는 분과 네. 그 다음에 전주라고 하는 전주 주가 전주. 조작하는데 전주 발음상으로는 손모 씨. 쫀저라고 해 잘 알아들어요. 예. 네, 예. 전주 그다음에 이 관계자들이 내일 심판을 받습니다. 내일 선고가 있어요. 2심 선고. 그러니까 내일이면 12일. 12일. 예. 오늘 12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내일 선고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예. 김건희 여사도 여기 공모한 것과 관련돼서 공모돼서 꽤 유쾌한 결론이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추석 민심의 핫 이슈가 될 것도 같네요. 무슨 예. 얘기냐? 예. 어제 그제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조작과 관련돼서 친정어머니 최은순 씨가 이걸 갑자기 판다. 예. 저 주가를 팔고 예. 그리고 나서 그거를 예. 김건희 여사가 전주한테 돈을 빌려서 30분 만에 다 사버린다. 매입을 해버린다. 네. 여기에 어떻게 내놓은 것을 30분 만에 사고 팔고 돈을 뭐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시세 차익을 많이 남겼다. 네.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냐라고 엊그제 서영교 의원이 네. 법사위에서 증언을 했었어요. 아, 예. 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엊그제 대정부 첫날 네. 대정부 질의에서 또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문제가 있어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등의 항소심이 네. 어떤 결론을 내리냐가 내일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네.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그 의혹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근데 요런 얘기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 그 수사심의위원장을 맡았던 강일원 그 헌법재판관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선배다. 선배죠. 이래가지고 약간의 또 의구심이 그렇습니다. 또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이분이 예. 막 인권위원장인가 뭐 검찰 인권위원장 했었죠. 했었던 예. 분인데 강일원 씨라고 네, 네. 친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예, 뭐냐? 또 하나는 어제 그제 그러니까 지난 9일 날 국회가 대정부 질의를 열을 때 네. 법사위에서 전에 바로 오후에 대정부 질의가 있었거든요. 네. 오전에 법사위가 열렸을 때 거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를 특검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네.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돼서 자동 폐기된 줄 알았죠. 그렇죠. 이번에는 예. 뭐가 예, 있냐? 예, 예. 뉴스 토마토에서 지난 총선 전에 예. 김건희 여사가 예. 김영선이라고 하는 5선 의원이기도 해요. 네. 그분의 지역구를 김해로 옮기도록 종용을 했다. 그래서 공천에 개입했다. 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해도 안 되지만 대통령 부인이 공천, 네. 이 정치권에 개입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네. 이것을 뉴스 토마토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두 사람들이 증언을 토대로 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네. 이거를 넣어서
특검을 하자. 그래서 다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발의된 상태에서 지금 상정이 본회의에 됐거든요. 네. 이것이 만약에 여기서 의결이 돼서 정부로 보내지면 윤 대통령이 굉장히 곤란해질 겁니다. 왜? 그때는 이거와 달리 뭐 디올백 문제는 뭐 짜고 쳤다, 예. 뭐 사전 조작이 있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예. 확실하게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증언자들이 있는 데다가 상대가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 이해 충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하겠죠. 여야 합의 없이 온 특검이기 때문에 라는 걸로 거부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다시 뭐 행사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리스크가 걸려 있습니다. 김건희 네. 여사. 네,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추석 민심에서 뺑뺑이입니다. 뺑뺑이 아시죠? 뺑뺑이. 뺑뺑이. 예, 뭐 응급센터를 갔는데 여기는 안 된다. 안 돼요. A가 안 되니까 B에 갔는데 또 그렇습니다. 안 된다. C 결국은 죽는 거죠. 어떤 예, 일이 있었냐. 응급 상황에서 엊그제 큰 병이 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알다시피 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40대 어떤 주부가 네. 모르고 눈이 안 좋아서 안약을 넣는 모양입니다. 네, 네. 눈에 안약을 넣는데 그 안약 대신에 모르고 순간 접착제를 본드를 넣은 거예요. 눈이 다 완전히 다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119 구급차가 와서 곳곳에 전화했는데 아무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4시간인가 5시간인가 전화했는데 순간 접착제를 눈에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넣었죠. 그러니까 망막이 다 훼손되고 눈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상상이 갑니다. 안 네. 봐도 비디오네요. 예. 얼마나 통증을 아팠을 그렇겠죠. 것이고 예, 예. 119를 아무 데서 안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9도 이제 떠납니다. 예, 예. 우리가 할 건 다 했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아무 병원도 없다니 당신이 알아서 아는 병원을 개인 안과병원을 찾아가세요 하고 끝났어요. 이야. 이게 우리 일입니다. 지금 예, 현재 이런 예, 상태에 있고 예, 김종인 대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뭐 이건 자다가 본인이 일어나서. 그랬죠. 네. 예. 자 그래가지고 100몇 군데를 뭐 다 했는데도 안 받아주더라. 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을 때 박민수 차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화를 할 수 있을 정도면 경증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발언을 하면 안 내가 되죠. 전화한 게 아니라 예. 119가 와서 전화를 했었다. 그러면 나는 경증이냐? 말 나는 한마디라도 아픈 그렇게 실수를 하면 안 그래서 된다는 지금 거죠. 목을 잘라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크게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응급병원이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네. 제발 안철수를 비롯해서 한동훈 대표랑이 제발 좀 현장 나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의사들이 나와서 전국 안철수가. 응급 의료 상황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화를 불러 일으키는 거죠. 예, 마지 못해서 갔는지 어땠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 성모병원을 4월 4일 날, 네. 먼 4일 날 밤 8시에 찾아갑니다. 네. 의사들이 심각합니다. 지금 뭐 아주 의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병실을 침대가 텅텅 놀고요. 예, 예. 하지만 이게 의사가 없습니다. 의사가 예, 예. 야간할 데가 없습니다. 예. 여기만 그러냐? 아니면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은 그나마 이리저리 의사도 있죠.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세종시 충남대병원 어떻습니까? 지금 아시죠? 아주 큰 문제입니다. 3, 4천억을 빚을 진 데다가 예. 15명 의사가 있는 중에서 지난 5월부터 4명 떠났죠? 네. 또 9월 1일자로 4명 또 떠났어요. 8명이 떠났어요. 이게 7명이에요. 7명이 남아서 지금 병을 다 봅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부터 응급병원을 야간은 다 폐쇄를 했어요. 예. 12월 달도 야간 환자들이 전부 다 청주로 떠났을 이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는 대통령, 장관들, 시도지사들 현장 네. 나가봐라. 예, 나가야죠. 당연히 나가봐라. 나가야죠.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네. 밥이 지금 넘어가냐 국민을 너희들이. 조롱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언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예, 겁니다. 이거를 땅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동훈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저는 2026년도 빨리 불을 꺼야 되니까 네. 의대 정원부터 다시 협상을 합시다 해서 네. 여야의 정 네. 협의체를 의료계까지 예, 그다음 정부까지. 예. 예, 이렇게 해서 전부 우리가 협의체를 만들자 네.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꺼내자마자 맞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네.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대통령실도 그렇다면 우리도 여야가 그렇다면 우리도 합의를 해보 우리도 찬성합니다. 네.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렇지만 꼭 와야 될
협의체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 집단에서는 네. 대통령이 우선 이런 사태를 만드는 대통령 사과를 해라. 그리고 전부 백지화를 해라. 의사들 증언 올해부터 의대 증언한다는 거 전부 없애라 했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네. 조기용 장관이 지금 의대 어제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이미 진행이 됐어요. 아, 예. 이걸 중단하면은 헌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빼박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아니 상황이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안을 제시하면은 언제든지 가지고 제로 와라.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라고 한 거죠. 있었죠. 예, 그것도 예. 뭐냐면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협의를 하겠다 그랬는데 의사 집단에서는 우선 사과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의대 입시 증원 문제를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을 내지 않는 한은 대화를 안 하겠다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의료업계도 동참을 해야지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의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봉급 먹고 뭐 세비를 타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겁니다. 네. 불쌍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화 한 번 못 쓰고 응급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서 도와는 못 줄 망정 있는 병원도 문을 닫게 만드는 이게 선진국입니까? 그러니까 응급실 뺑뺑이가 만약에 되면 그 그렇습니다. 위기가 계속 고조가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참 너무도 좀 그래도 생각이 있다는 것이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무 조건 없이 여야 의정이 전부 힘을 합치자고 해온 이 자체가 네. 너무도 나는 정말 대통령 한 말씀만 가지고 전부 밑에서 벌벌 떠는 이런 세상에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었다는 힘이 저는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예. 그 바로 계엄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예.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두 가지예요. 계엄과 관련돼 있는 이런 이념적인 문제도 있지만 예. 제일 문제는 김문수 예. 고용노동부 장관의 예. 아주 극우죠. 네. 극우 발언이 있었죠. 네. 특히 정광훈 목사님하고 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뭐 보복이다 뭐 해가지고 윤석열 총무처총장 물러나라부터 주도했던 분이에요. 네. 그분이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서 청문회 과정에서 일제 때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일제라고 그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예. 야당 의원들이 다 들고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무슨 그런 말이 있으냐. 우리는 1919년도 상해 임시정부가 이미 서름을 받으면서 정부가 들어섰던 나라의 민족이었지. 그리고 우리는 이 정부 수립은 1948년이고 네. 해방은 1948년 8월 15일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일제 때 우리가 우리가 국민이 왜 일제 국민이었냐, 참 일본 국민이었냐 얘기를 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생긴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있는 과정에서 네. 또 뭐가 나오냐. 이것이 불거지니까 정치권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네. 지난 1일 날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네. 여야 양당 대표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양당 대표 회담을 하면서 나온 얘기가 그날 대표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네.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계엄 준비서를 제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들 물론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이 계엄은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계엄 선언을 해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우리 국회의원들을 다 가택연금을 시키거나 체포를 한다더라. 네. 그런 시중에 여론이 돈다더라 하는 얘기가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이런 무지막지한 그런 의혹 제기가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했죠. 아니라고 해명을 했죠. 예. 그런데 또 바로 지난번에 수석 최고위원인 또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 무슨 이런 일이 있냐 뭐 이렇다 해가지고 대통령하고
여기는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윤 대통령하고 원래 영수회담을 했다 치더라도 네. 나하고 토론을 하자고 또 이렇게 제기를 해요. 김민석 씨가 나하고 계엄과 관련하자.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거 아니다. 네. 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수석 최고위원인 수석은 아니군요. 장동혁이 수석 최고위니까 예, 이쪽에서 예. 김재원이가 나하고 김민석이하고 하자 하고 하니까는 너구는 안 한다. 이렇게 그래. 돼버린 거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또 박선원이라고 하는 분도 법사위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김병주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다 겁니다. 이제 계엄 준비설이라 그런 얘기죠. 네. 예.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은 계엄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정말 위험한 겁니다. 네. 이런 수는 있어요. 네. 제가 느끼는 건 김정은이나 어떤 만약에 국가가 국가 난리가 나게 된 상황에서 군 내에서 비상사태를 그런 위험한 사태 외부의 침입을 받으면 그에 대한 대비하는 비상 네. 시나리오는 만들 수 있어요. 뭐 그렇죠. 오키나와에서 미군 항공기가 날라오고 네. 우리가 그때 전시 준비를 하고 이런 비상 시나리오는 갖출 수 있어도 아까 계엄은 우리 안 방송 막 준비하는 중에 전투기가 막 날아다녔잖아요. 네네. 예,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저공비행을 하니까. 저는 예. 소리를 많이 크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 국군의 날 행사, 국군의 날 행사 준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10월 1일이 국군의 날. 계룡대에 가까우니까. 그런데 예. 이것도 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나라면 재난 방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네. 어디 항공에 어디 지금 그 충청권 대전 세종 일원에 거기에서 항공기 그 모형 훈련을 합니다. 네. 라고 제기를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예, 예. 우리가 사이렌을 울리더라도 이건 뭐 우리가 민방위 훈련입니다 하듯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비행기가 막 편대로 다니면서 그냥 거의 30분을 이러고 다녔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거 보고 이 문제를 예. 국회의원들이 들었다면 가서 이것부터 발의해야 되겠다.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안 그렇겠습니까? 아까 정신이 하나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석 민심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곳이 경제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언뜻 예. 김 대표님이 지금 소속돼 있었다고 하는 어디 예, 예. 그런 회사에서도 지금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생활고에 없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고금리에다가 물가 보세요. 오이 하나예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오이 하나가 한 곳이 오이 없죠. 우리 텃밭에 있는데. 오이 하나에 3,000원씩 해요. 아이고 그래요? 3,000원씩. 예. 이야. 제가 한 이틀 전인가 홈플러스라고 하는 데를 가봤더니 네, 오이 예. 2개에 5천 얼마더라고요. 그것도 거기 카드 제휴사 할인해가지고 한 것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에 한 3,000원씩 된다고 하면 되죠.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네요. 이거를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아냔 말이에요. 예. 전부 예. 나는 예. 가서 800 얼마라고 대파가지고 800 얼마 아주 적합하다고 해서는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반대가 또 하나 있네요. 네. 뭔지 아세요? 쌀값 문제예요. 예, 쌀값. 예. 쌀값 문제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요? 쌀값 문제가 농민들은요 피땀을 흘려서 이 더운데 지었어요. 적정한 가격을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세요? 정부 책임입니다. 뭐냐면 정부에서 내년도에 너무 쌀이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논농사를 줄이고 그 대체 작물을 지으십시오. 콩을 지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죠.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잘하는 정부였어요. 지금 어떤 분은 농림부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보는 건 현실성이 있는 현실을 아는 장관이 와야 된다고 봐요. 네. 학교에서 애들 가리키고 논문 심사하던 사람들이 와서 농림부 장관이다, 농식품부 장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농민들이 피땀을 흘리고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리에 가봐야 됩니다. 거기 트랙터로 막 갈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가서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쌀 한 갑만에 20만 원 주세요 이렇게 나왔으면 그러면은 20만 원 어려우면 어떤 선에서 농협하고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 봅시다 해야 되는데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오늘 대통령 국무회의나 나갈란다 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네, 농민들 다 불러. 저는 그게 제일 우리 정부가 무능하다는 게 그거예요. 무능하다. 현실을 보고 이런 어려움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를 해주는 것이 추석 민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민심 예. 경기도 어렵고 건설 경기요. 오늘 보니까 네, 네. 8만 명이 지난달에 8만 명의 건설
노동자가 해고가 됐대요. 일자리가 야, 없대요. 그래요? 그 자식들은 뭡니까? 예. 건설 하나예요. 예. 미장이, 토목, 그다음에 뭐 다 있습니다. 페인트, 뭐 도배, 뭐 전부 산업이 다 걸려 있어요. 이거 네. 하나가. 예. 시멘트 뭐 전부. 그런데 이런 거를 하는 지자체장은 모르고 있는 지자체는 뭘 것이며 네. 그런 장관은 그 장관도 참 또 교수 출신인 건 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수 출신 죄다 예. 뭐 기재부, 뭐 국토부, 농림부 전부 다 교수 출신들 앉혀놓고 네. 전부 윤석열 참가만 부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충청도 16%였습니다. 지난주에. 네. 16%면 10명 중에 1명밖에 지지자고 9명은 너 싫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 대통령이 싫다라고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 사표 내고 나와야 돼요. 네, 네. 16%는 나와야 됩니다. 대통령 떠나야 돼요. 아이고, 그러고 예, 나서 예. 뭐 잘하고 있다고 예, 하고 예, 예. 뭐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있던데 아니, 이거 국민이- 여기서 그런 얘기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국민이 싫어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죠. 이재명이 이뻐서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원들이 싫어하면 떠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네. 너무 훌륭해서 사람들이 지지하는 게 아니라 네. 윤석열이 싫다. 한동훈이 싫다. 니네. 네. 한덕수 싫다. 니네 이러는 거 보니까 이미 새가 울었다고 이미 본 거예요. 아직 네. 2, 3년이 남았는데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자, 아까 계엄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냥 그래서 계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슬쩍슬쩍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계엄설이 이제 허와 설로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서로가 가짜 뉴스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계엄은 스스로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계엄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불러 일으켜서 어떤 정치나 뭐 어떤 상황 자체가 난리가 나면 우리가 비상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비상이 난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다 접어두고 그냥 계엄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불러 일으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그 말을 생략했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런 가짜뉴스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네. 현재로서는 가짜뉴스죠. 뉴스죠. 그 얘기를 하려면 근거를 내놔야 돼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내놓는 게 뭐냐면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 네. 기무사에서 그런 걸 작성을 합니다. 담당자들은. 당연하죠. 군대 갔다 아, 지금 오면 국군의 날 위해서도 지금 막 연습하고 하는 거 보면 그게 다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거를 계엄으로 연결시키면 안 몰아붙이면은 되죠. 예, 그럼 국민들은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제가 저 네. 11.6대 전방에서 네. 소대장을 했는데 네. 그때 계엄이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네. 비상사태했죠. 그다음에 그 A형 투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5분 대기죠. 늘 완전 군장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군화를 한 달간 군화를 못 벗고 잤습니다. 그렇죠. 전부 그런 상태에서 그때 우리 사단이나 군단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유사시에 그러니까 유사시라고 그래요. 예. 적이 침투를 하면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상황에 대비해서 시나리오를 짜놓는 겁니다. 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비상 계엄은 비상이라고 하는 거나 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네, 이 부분은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국민들 마음을 좀 흔들어 놓는 이거 갈라치기 하는 이런 거 아닌가 싶어. 가짜 뉴스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예, 아니라고 생각하는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5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 추석 민심을 앞두고 지금 이제 시더스 이제 그 회원들이 또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세요? 예. 아까 그럼 제가 사회를 봐야 되나요? 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얘기는 해서 이제 상황은 조금 인식을 하셨을 텐데 결국에는 지금 오라클 신탁이라는 주식 회사가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해서 지금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쫙 가고 있는 겁니다. 김 대표님이 거기 소속돼 있는 그 예, 회사. 예, 네네네. 예. 그랬는데 지금 이 가는 중에 약간의 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언론인이니까 여러 가지 앵글에서 각도를 보여주잖아요. 네.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이런 거 보여주는데 갑자기 KTN 한국방송을 공격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속상하셨겠네요. 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운명 공동체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운명 공동체를 얘기해놓고서는 약속을 또 안 지키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건 제가 따로 이따 끝나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뭘 믿고 갈 수가 있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예,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저보고 지난주인가 그랬죠. 예. 이성희 변호사님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가고 그거는 있다 그런 얘기를 비정상- 하신 적이 예.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거 지금 그 이성희, 회사 말인 거죠? 네. 이성희 변호사는 정말 지금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잘해서 이 정상화를 가야 되는데 예. 조직은 예. 그 주변 사람들이 잘해야 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잘해야죠.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광화문에 보혈 찬양이라서 믿는 분들이 모여서 이게 막 영적 전쟁이라서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도 아까 보여드렸던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채워놨던 그 조그마한 사슬이 아니 산더미 같은 몸이 된 코끼리가 그걸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스라이팅이란 얘기죠. 가스라이팅은 그럴 때 써먹는 거예요. 지금 혹시 물론 그 이상한 회장의 사람이 그동안에 가스라이팅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또 그런 일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관계자는 아니지만 제가 네. 제가 요즘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이런 식으로 가서는 되느냐는 얘기를 제가 강력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아니 준조합은 전체 거라고 했는데 준조합원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상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건 제가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준조합원이 분명히 주인이라고 한 거를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약속이 현재 잘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너무 화가 나니까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제가 약을 하나 드릴게요. 무슨 약이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네.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라 하는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라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전에는 그랬죠. 혼자 분을 내면 예, 전에는 그랬죠. 몸 상합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신탁을 잘 받아서 잘 돼 나가는 과정인데 KTN 한국방송을 공격을 한다? 이거는 제가 개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를 모독하는 거죠. 그동안에 8개월, 9개월 이상을 정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막 되는 것을 막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뭔가 이 리더에게 뭔가 적의 개념이 뭔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리더가 이게 대인배로 가야 되는데 소인배로 가는 이런 증상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살펴봐서 대인배면은 또 이렇게 자꾸 상의를 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소인배면 만나지 말란 말도 있어요. 소인배랑 일을 하게 되면은 조직 전체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리더를 잘 만나야 그렇습니다. 이 조합원들이 리더가 중요하죠. 잘못 만나면 전 몰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요.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 정상화되는데 함께 할 텐데 그 어떤 오해를 자꾸 뭐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든지 그런 음해하는 것으로서 사람 그 조직이나 사람을 나쁘게 하는 이런 거는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약속을 분명히 지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네네. 하여튼 올 추석 네. 특히 강조하신 것이 우리 연로하신 분들 시청자님들도 보이스피싱이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네. 자기 목소리를 똑같이 동원해서 하는 보이스피싱도 많고 또 어떤 한 사람들 보이스피싱보다 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예전에 사람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지금 김 대표님은 제가 보니까 한결같이 그냥 지금 본인이 소속돼 있는 회사가 잘 돼야 된다. 그리고 뭐 아까 저는 참 인사 나눈 적이 없습니다만 이 누구 변호사님 이성희 변호사 예.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재기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분을 잘 지켜야 이 오라클 신탁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 지키면 그 훌륭한 이성희 변호사도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근데 대표님, 예. 그 말씀인데 제가 신문사 사장을 할 때 보니까 네. 참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기자가 한 260명 됐었거든요. 네. 전체 직원이 한 400여 명 됐었던 신문사였었는데 네. 그것도 무슨 조직이라고 조직이라고. 잘 나가는 그 신문사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조직이라고.
제 사이에 편을 나눠요. 네. 제 와서 이사라는 사람이 와서 저 이사는 전에 사장하고 뭐 어디서 어떻다는 둥 뭐 이게 갈라지니까 네. 제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를 지키는 거는 편을 안 가르는 게 최고 일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편을 가르는 순간에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네.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친구를 가까이 두는데 예. 적은 더 가까이 두라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에게 정확하게 정확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야 내가 낭떠러지로 가는 거를 알고서 비켜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옆에서 뭐랍니까? 알랑방구라 그러나? 예. 그렇죠, 이게 듣기 좋은 얘기만 자꾸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소리가 필요해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어떤 이렇게 인연이 돼서 우리 시도스 그룹이 지금 오라클 신탁으로 뭐 오라클 신탁이 모든 것은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도 지원이라는 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조직이 또 있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예, 많이 근데 이제 입으셨군요. 여기도 결국에는 하나가 될 건데 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준주화분들을 협박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한다거나, 그렇죠.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KTN하고 방송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런 채널은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MBC가 이걸 다뤄줍니까? 그렇죠. KBS가 이 상황을 얘기해 주느냐고요. 얼마나 좋은 소통 구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추석 민심이라는 이 제목 속에 저 같이 좀 집어넣어서 원래는 실수용의 뉴스레이더에 들어갈 내용은 아닌데 워낙 또 이게 지금 엄중한 상황입니다. 아픔이 있으셨군요. 예. 보통 엄중한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그 몇 푼 가지고 있는 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노인이 생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렸으니까 정말 안 됩니다. 그건. 예. 그분들에게 희망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희망을 줘야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살자가 막 나타나고 이런 극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잘못 운영하면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자꾸 적을 만들지 말고 네. 친구도 가까이 하지만 적을 가까이 둬서 가까이 했던 사람을 자꾸 적으로 만드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조심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네. 자, 추석 민심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드렸는데 저는 준주화분들 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수영의 뉴스레이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